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네, 지금 생생경제 듣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임대차 거래하실 때 상가 권리금 계약 공인중개사 통해서 진행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계약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과연 이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너리 BAP 시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9497번 쓰시는 분이 제가 아는 누나 이름이 이분 이름이랑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만든 법이냐?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 이거 의결하신 내용 이거에 변호사님께서 월요일 날 하신 내용이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권익위 네. 위원으로도 있는데 그때 이번 월요일 날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의결을 기념해서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변호사님. 그대로 내면 되나요? 일단은 그 저기 예. 위에 땡땡 부분하고요. 그 네네. 보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일명 땡땡이라 부르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 그동안 물가도 참 많이 올랐는데 땡땡에 정해진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5만 원으로 올리겠다 밝힌 겁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기 나갑니다. 1번 김영란법, 2번 조태현법.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정답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조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기 상가 권리금 계약 이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어디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이쪽 그 먹통 사태. 네. 지금까지 추산되는 피해 규모 얼마나 됩니까? 뭐 IT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요. 발생했죠.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가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이 윈도우에서 이제 먹통이 발생한 거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윈도우와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멈췄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좀 이 IT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좀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뭐 테스트도 안 하고 막 배포했나 봐요. 네,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공기 4만 대가 지연되고 뭐 뉴욕 타임스퀘어 곳곳에서 전광판도 꺼지고 그렇죠. 예. 또 911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119 시스템 같은 건데 911 시스템도 중단됐고 그리고 73세 노인의 응급심장 수술도 취소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번 대란으로 그러니까 최소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아이고야. 4천억 원 네. 이상의 그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미국 하면은 숨만 쉬어도 소송을 당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 줄소송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소송의 나라에서 당연히 일어난 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 먹통 사태로 응급심장 수술이 취소됐다. 그래서 이제 병세가 네. 악화되거나 뭐 심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마 그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은 네.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속성감이에요. 네, 이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운항 결항 사태 그런 것도 이제 여행자 보험 청구가 당연히 급증할 것이고 기업들도 전산 장애로 영업이 중단됐는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무수히 제기될 것으로 이거는 뭐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피해가 크진 않았는데 일부 예.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는 해요. MS 측의 보상 요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검은 사막과 예. 그리고 라그나로크라는 이런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투자자로서. 네, 굉장히 유명한 예.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이 이번 사태로 먹통이 됐다고 하는데 라그나로크는 7시간, 그리고 오. 검은 사막은 3시간 이렇게 먹통이 돼서 이 회사가 이제 먹통으로 인한 이용자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용자들에게 인게임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이나 캐시를 제공한 것으로 이제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인게임 보상이든 뭐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고 또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게임사들은 MS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원인 자체는 MS가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잖아요. 네네. 이쪽이 제대로 패치를 배포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긴 건데 네네. 그런데 결국엔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박을 쓸 수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왜 네. 그런 겁니까? 지금 저도 이제 언론에 네. 보도된 것으로 이제 지금 판단을 해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네. 나타난 걸로 보면 이 계약서 내용이 계약서상 지급한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계약이 다 있어? 아무튼 예. 그렇죠. 딱 이렇게 들어보셔도 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한데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근데 이 계약서를 직접 공개되지가 않아서 이걸 보지를 못했고 또 이제 미국 법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조항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면 이건 좀 면책 조항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독자적으로 피해 예, 예.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라 네. 미국 법에는 조금 네.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예.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된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작성해 주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예. 행정사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상가만 거래를 하고 권리금을 계약을 할 때 여기 나서면 안 된다. 그렇죠. 권리금이라는 게 어떤 일종의 프리미엄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권리금은 그 영업용 건물의 그 건물 시설, 그러니까 영업 시설이나 비품과 같은 유형물, 예. 그리고 또는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뭐 쉽게 보면 장사와 관련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물이라는 건 그 건물이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할 것이고 무형이라는 거는 뭐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업용 건물을 인수하면서 예.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부터 아주 흔한 거래 관행인데 이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조항을 두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게 예. 되었습니다. 저 예전에 취업 못할 것 같아서 장사를 해도 해볼까 하다 상가를 좀 알아봤는데 권리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한 적이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말고요. 네네. 외국에서도 권리금이라는 이 프리미엄 인정이 됩니까? 네. 이 네. 권리금이다. 완전히 이렇게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예.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개념은 존재합니다. 임차인들의 영업이익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인데요. 미국은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과 함께 시설, 재고, 고객관계 노하우 등 유무형 자산을 일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 양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골 고객의 방문 등 이런 유무형 가치를 영국은 영업권, 그리고 프랑스는 영업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권리금 개념이랑 유사합니다. 권리금 비슷한 것 같아. 확실히 그렇네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이거를 중개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일본에도 우리나라 행정사와 유사한 행정서사 제도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본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중개를 처벌하지 않고 예. 오히려 일본 교통성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중개 보수의 기준까지 마련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걸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럼 권리금 계약서는 중개는 누가 하고 이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예.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금 계약서는 이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 예. 그리고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니면 위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반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행정사. 그러면은 사실 이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2번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나 부동산 거래 중개 이런 거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왜 법적으로는 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예. 이 중개 그 3조 공인중개사법 3조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 토지, 건물, 그밖에 정착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밖에 정착물은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예. 한해서 규정하고 있고 예. 권리금을 중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예. 권리금 계약 이거는 권리금 중개에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로 하는 행정사법이 것이고. 적용이 돼서 행정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이 보통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같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중개는 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이 권리금 계약도 이루어진다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가 해야 네.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예. 전심 판결이죠. 전심 판결인 1심 판결문을 보면 또 이렇게 또 판시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정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모여 동시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이래서 부동산 중개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판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도록 해.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분들도 이거 귀찮고 수수료 이중으로 나가고 막 이거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럼 대법원 판결이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통상 상가 거래 시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까지 일괄해서 이거 뭐 거래 처리하는 게 거래 실무지. 그리고 행정사는 오히려 중개 실무도 모른다. 뭐 중개 그럴 수 실무를 있죠. 모르는 네.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는 것은 이건 뭐 거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도 청구하겠다고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공인중개사 협회 산하에 부동산 정책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경영학회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8월쯤 뭐 결론이 난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까? 대상은 될 수 있죠. 어떤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예,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뭐라고 보나요?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예. 이 부동산 그 연구원과 같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예.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은 해보겠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측의 요구대로 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의 이 주체가 바뀐다. 네. 이랬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는 우선 그 네. 행정사들이 반발할 것으로 좀 우려됩니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유사 법률 직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전문 자격사 제도인데 이게 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가 뭐 기본적으로 있지만 예. 변호사뿐만 여기도 아니라 계시고. 법무사, 노무사, 뭐 변리사, 세무사 그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유사 법률 직역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유사 법률 직역. 예, 그래서 법률 예. 직역인데 뭐 법률 직역사하다고 해서 예, 유사 예. 법률 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법률 직역이 너무 많아서 직역 간 갈등이 지금도 많은데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사 쪽에서 그 고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고발이 이루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도 노무사와 행정사 간 네. 그리고 행정사와 법무사 간 서로 이제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직역 간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만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법을 개정해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행정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가뜩이나 이 유사 법률 직역 때문에 사회 갈등이 좀 심각한데 또 하나의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미 정착이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사 법률 직역을 좀 정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로스쿨을 만들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좀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분들을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배출을 하면서 유사 법률 직역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당시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는데 전혀 사실 좀 쉽지 않죠. 이미 뭐 자리도 잡았고 이런 개혁 같은 것들은 정말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얽힌 경제 이야기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